이후의 절차입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했죠. 자, 그러면 관계중앙장이나 또 우리 시도지사죠. 또 시군구 장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통보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보하게 되면 이제 그 지자체장들은 일반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자, 그래서 시행규칙 3조 나와 있죠. 자,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군구장입니다. 자, 시군구장은 시행계획이죠. 자, 시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매년 1월 말까지 자, 우리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라.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자,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나와 있죠. 제출을 해야 된다. 자, 시행계획에 관한 파트죠. 자, 또 한 가지는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들 우리 시행계획에 따라서 연장을 수립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또 시군장은 그 추진실적이죠. 다음해 2월 말까지 시도에 보고한다고 나와 있죠. 역시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다음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 절차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행계획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이 작성이 되는 거죠. 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자, 우리 시행계획이 만들어진다. 그죠? 그러면 시행계획이 만들어지고 시행계획을 얼마나 제대로 했는가? 자, 추진실적이 나오게 되겠죠. 이 두 개 비교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시행계획이든 추진실적은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시군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군구장이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이죠. 자, 이것을 시도지사입니다. 자, 시도지사에게 기본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 보고는 시행계획은 자, 1월 말까지죠. 그래서 매년 1월 말까지 보고를 한다. 자, 추진실적은 다음해겠죠. 다음해 2월 말입니다. 추진실적은 다음해 2월 말까지 보고한다. 여기는 매년 1월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 보고를 받으면 시도지사는 자, 그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을 한다. 자, 제출하는 것은 1월 말에 들어오면 얘는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에 2월 말에 들어오면 다음에 3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행계획이나 추진실정은 시행계획은 시군장이 시도다 보고 그리고 시도에서는 보건장관에게 제출. 일반적으로 시행계획은 매년 1월 말에 보고 매년 2월 말에 제출. 또 추진실정은 다음해 2월 말에 보고 그리고 다음해 3월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년하고 다음에 기본계획 쓸 때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이 관계는 이렇게 정돈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평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행규칙 4조죠. 일반 보건장관은 일반적으로 조정을 공고할 수 있다 나와 있고요. 또 우리 보건장관 추진실적을 평가한다고 나와 있죠. 라고 받으시고 평가를 하게 되면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봐두세요. 자, 이 대목은 이렇게 정돈해 주시고요. 자, 8조 시행계획입니다. 자, 시행계획은 우리 봤습니다만은 자, 시군구장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이죠. 매년.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거죠. 우리 기본계획은 5년마다입니다. 근데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을 시행합니다. 시군구장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행계획 수립적을 시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 자, 그 절차는 우리 앞에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건장관은 그 제출된 시행계획, 추진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다. 자, 아울러서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죠. 자, 우리 불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당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구조 내용입니다. 영양정책의 심의죠. 자, 국민건강정진 정책심의위원회죠. 자, 위원회가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거다. 자, 여기 위원장은 여러분, 위원회, 국민건강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계획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영양관리 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사업에 관한 문제죠. 자, 10조 내용입니다. 자, 영양식생활교육사업이 나오죠. 자, 영양사업 중에 영양식생활교육사업입니다. 일단 영양식생활교육을 실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자, 이 주체는 국가 및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영양식생활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은 국가 지자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국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장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시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그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해야 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부령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교육에 관한 테마는 국가 지자체지만 결국 국가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자체는 시도자, 시군구장이 하겠죠. 그래서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아울러서 영양식생활 교육의 내용이 나와 있죠. 내용입니다. 일반적 생애주기 올바른 식습관 형성 실천 나와 있죠.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 기억하시고 또 식생활 지침 및 영양소 섭취 기준도 들어갑니다. 질병 비만 나오죠. 이런 것. 또 식품의 영양 안전도 들어갑니다. 또 일반적인 영양 건강을 고려한 음식 만들기도 교육 내용에 들어간다. 이렇게 몇 개 정도만 추려가지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영양 식생활 교육 사업의 교육 내용이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이제 우리 법 11조입니다. 자, 11조는 영양 취약계층이 나오죠.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자, 영양관리 사업을 국가 지자체가 할 수 있다 나오는데요. 일단 영양 취약계층이 나오죠. 자, 여기는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것은 대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 세 가지는 영양 취약계층이다 라고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시설 등이다. 시설단체이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질병 예방을 위한 거다. 자, 세 가지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영양 취약계층이라고 물어볼 때는요. 자, 여러분들 영유아 또 임산부 아동 나오죠. 영유아 임산부 아동 또 노인 노숙인 나옵니다. 그리고 수용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입니다. 자, 이런 영양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시설단체가 나오죠.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자, 시설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나오죠. 또 집단급식소입니다. 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이다. 영양관리 사업은 영양 취약계층, 또 시설단체, 그리고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 그 세 가지를 있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12조 내용이죠. 우리 식품영양 통계 및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데요. 일단 여기는 질병관리청장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질병청이 생기면서 그 규정도 전부 다 개정돼서 질병관리청장이 한다.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병청장이 보건장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통계 정보를 수집 관리한다. 통계 정보 수집 관리는 질병관리청장이 하는 거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2항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질병관리청장은 통계 정보를 수집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기관단체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보 수집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요청받은 기관 단체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 통계, 자료 수집에 관한 문제는 질병관리청장이 하는 거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다. 그 대목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